자, 드디어 1892년에 아주 놀라운 당시로서는 가설로만 여겨졌지만 울프스가 아니라는 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렇게 울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줄리우스 볼프입니다. 독일 분이니까 볼프라고 해야지 자꾸 이걸 울프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울프의 뭐 늑대의 법칙 이루어지게 돼버리잖아요. 여기 보면 줄리우스 볼프죠. 분명히 볼프입니다. F가 두 개입니다. 독일어입니다.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저 못하죠. 자, 근데 das Gesetz der Transformation der Noken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줄리우스 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볼프스로라고 해서 당시로는 피조란 얘기를 언급한 건 아니고 휘어진 뼈는 이게 똑바로 되려고 한다. 콘케이브 사이드에서는 그리고 콘벡스 사이드에서는 리접션이라고 콘케이브 사이드에서는 보니 어디션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본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가설이었죠. 1892년이니까. 그런데도 이게 뭐 또 정형외과 교과서나 본에 대해서 얘기할 때면 꼭 항상 나오는 게 볼프스 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진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들로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런데 이게 하여튼 그 당시 가설로서는 아주 상당히 어필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도 뭐 몇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쭉 피조 일렉트리시티에 대한 이런 의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이런 게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그 67년도에 이 문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헌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칙 엠브리오 TBL을 갖다가 이게 자꾸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더니 거기서 콘드로이드 매스가 자꾸 생기더라.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인이 오면 본이라는 건 반응을 하더라 이런 거죠. 어떤 로드가 오면 프레셔가 오면 스트레인이 오면 어떻게 그 센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이 당시로 보면 이 센싱이 아마 피조 일렉트리시티에 의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당시로만 해도 뭐 물론 지금도 뭐 100%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이런 그 어떤 스트레인, 프레셔 이게 어떻게든 일렉트릭 필드로 변화이 되고 일렉트릭 필드 이게 결국 피조 일렉트릭이죠. 이게 전기장이죠. 전기장을 디포를 형성하니까 전기장을 만드는 거죠. 커런트가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전기장을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흘러다니는 전기 동전기가 아니라 정전기, 일렉트릭 필드를 전기장을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전기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옆에 가서 다른 카운터 이온들을 갖다 끌어오게 되죠. 전기를 띤 물질들은. 우리가 일례로, 뭡니까? 먼지, 털이, 총체라고 부르던 거. 그 중에 일부는, 일부러 마찰력을 이용하거나 하면, 먼지들이 더러러러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마치 그런 겁니다. 먼지털이가 이제 어떤 차지를 띠고 있을 때면, 그게 먼지털이가 아니라 이건 먼지를 이렇게 모으는 거니까 먼지 수직기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사라사라사 이렇게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콜라겐이, 이런 피조 일렉트릭 필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근처에 있는 마크로몰레큘이라든가 이온이랄까, 이런 것들이 그쪽으로 오게 되는 현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이온들이 이동하는 현상, 이온들이 모이는 현상, 그러니까 일렉트로라이트에서 이걸 갖다가 셀들이 그걸 어떻게? 센싱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바로 이게 이제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가 흐른다 하는 거 이럴 때 보면 금속에서는 전자가 차지를 이동시키게 되지만
반대로 무슨 옛날에 볼타 전지, 다니엘 전지를 보면 아이언이 리퀴드에서는 아이언이 그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도 우리 이제 본이라는 거는 일렉트로라이트 솔루션이 잠겨 있기 때문에 라쿠나 카나리콜로 구조에서 라쿠나 카나리콜로 일렉트로라이트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콜라겐이 이런 차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에 따른 이런 아이언 컨테이닝 일렉트로라이트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물론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드디어 이제 드라이버에서 이렇게 콜라겐에 의한 피조레트는 명확하게 밝혀졌고, 그 이후로는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벌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웹본에서 말이죠. 웹본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한 이제 문헌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죠. 여기 보면 웹본에서 네처지에 68년도 이 에릭슨이라는 분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기 베커 이분도 마찬가지고 68년, 65년에 이런 거에 대해서 네처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벌써 이 정도에 가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웹 콜라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가, 그리고 또 웹본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실험들이 이어졌죠. 그 중에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아까 야수다, 후카다 이분들 오래 한 거는 드라이버니고, 드라이버에서는 분명히 피조렉트가 나타나는데 웹본에서는 그거랑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어요. 정말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웹본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냐? 피조일렉트리시티 파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뭔가 더디고 둔한 듯한 반응이 나타나고, 그리고 피조일렉트리시티는 마치 우리 노브에서 액션 포트처럼 여기 한번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트위치라고 그러나? 한번 이렇게 튕겨내는 파장 한 번도 딱 끝나는데 피조렉스는 왜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현상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웹본에서는 말이죠. 오히려 그 파장이 더 크고 또 어떻게 스트레인 네이트에 비례하고 또 거기에 다시 돌아오는 릴렉세이션 타임도 웹본에서는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드라이본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날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론들이 등장하게 됐는데, 이 포토일렉트릭 35분의 포토일렉트릭 이펙트, 이거는 결국은 PN 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 여기서 복잡히 들어갈 생각은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포지티브를 띄고 있다 P, 아무래도 네거티브를 띄겠다 도핑을 통해서 반도체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네거티브, 여기는 포지티브에 대해서 두 개를 붙여놨을 때 PN 정션이라고 합니다. PN 정션. 그래서 이렇게 된 걸 갖다 다이오드라고 부르죠. 다이오드 두 개를 붙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다이오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요 레틱파잉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 복잡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니까요. 근데 이 말이 결국 뭐냐, 어느 한 방향으로 가는 전류는 허용을 하지만 그 반대 방향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다이오드의 가장 근원적인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시기로는 아마 우리도 아파타이트하고 콜라겐하고 HA하고의 관계는 어느 일방향으로 가는 PN 정션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저도 역시 일부는 벌써 65년도, 아이고 저 태어날 무렵인데요. 제가 쉰이 넘었는데 저도 일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하실 테지만 마치 그 다이오드의 PN 정션 같은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벌써 이론을 그 당시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PN 정션 개념을 조금 묻혀버리고, 왜냐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스트리밍 포텐셜입니다. 스트리밍, STREAM. 이건 뭔 말이냐? 그러니까 이제 일렉트로라이트가 흘러다닌다 이 말이죠. 일렉트로라이트가, 그러니까 만약에 플러스 차지를 띄었다. 아니 여기 뭐가 네거티브 차지를 띄었다. 그럼 플러스 차지를 띈 플러스를 많이 띈 이 일렉트로라이트가 흘러오겠죠.
왜 콜라겐에 의해서 피조일렉트리시티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스트리밍 포텐셜이란다. 움직여 다니면서 일렉트로라이트의 흐름에 따라. 그렇다면 이 흐름을 갖다가 그러니까 아이언 컨테닝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흘러다닌다 이 말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흘러다니나? 보니 우리끼리 오스테오블라스트가 뭐 사이트가 있죠. 그러면 이거 싸고 이렇게 라쿠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옆에 라쿠나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뭐 반복할 필요 없는데. 그래서 이게 카나리쿨리라고 부르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얘는 이 친구들의 이게 돌기가. 그래서 뭐 이게 뭐 갭정션을 이루고 있고. 좀 확대해서 보면 요 안에 요거 확대한 겁니다. 요 안에 이렇게 이제 둘이가 갭정션을 이루는데 여기에 가서 플루이드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플루이드, 여기도 플루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쪽 라쿠나마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그러니까 고농도의 어떤 이온이 흐르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를 이 프로세스들이 이 오스티오사이트의 프로세스들이 감지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보면 여기 보면 웹번하고 드라이버에 대한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본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드디어 나오게 되죠. 82년대 스트리밍 포텐셜. 그리고 이렇게 이 일렉트로 메카니카 리스판스 스트리밍 포텐셜에 따른 어떤 이론이 제시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츄레이팅 플루이드의 컨덕티비티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드라이 실험에서 나타나는 어떤 포텐셜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이제 SGP, Strain Generated Potential SGP는 이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플러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피조 일렉트리시티 더하기 이게 꼭 플러스라고 볼 수만 없습니다. 이게 인듀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스트리밍 포텐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치 트리거를 시킨 거죠. 액션 포텐셜도 트리거를 시켰지만 이 트리거 웹번에서 얘기입니다. 드라이버에서는 이제 이게 없으니까 피조일렉트리시티만 관찰된 건데 웹번에서는 물에 잠겨 있는 상태니까 전해질에 잠겨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조일렉트리시티가 어떤 트리거 뇌관처럼 벌써 액션 포텐셜을 쏘아 올렸지만 이건 일렉트로라이트에 잠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언들이 거기에 따른 아이언들이 따라 흘러다녔을 것이다. 물 흐름처럼.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 세츄레이팅 플루이드가 흐름으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관찰한 포텐셜이 어떻게 스트레인 레이트에 비하고 릴렉세이션 타임이 굉장히 길어지는 왜 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릴렉세이션이 굉장히 길어지는 현상을 나타냈다. 아까 말한 피조레이트는 단발성을 끝나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근데 요게 물이 있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요게 따른 아이언을 포함한 물이라는 게 일렉트로라이트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 나타난 릴렉세이션 타임이 굉장히 딜레이 돼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 고농도의 전자의 흐름을 요 부분 카나리쿨리는 세포 돌기에서 이걸 센싱을 한다 이 말이죠. 이쪽으로 아주 진한 물이 흘렀어. 아니 이쪽으로 약한 물이 흘렀어. 그렇다면 이게 진한 물이 흘렀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힘을 받고 있다는 거야. 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길게 물이 흐르고 또 이게 비스코시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릴렉세이션 타임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셀한테는 이렇게 흘러다니는 셀한테는 어떤 바이오케미컬한 시그널이죠. 그렇죠? 고농도의 일렉트로라이트가 흘렀다. 바이오케미컬한 시그널을 주고 이러한 것들이 또한 쉐어 스트레스를 준다. 아주 뭔가 흘러갔어요. 진한 게. 이런 식의 이제 이론이 제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이스트 번에서 스트리밍 포텐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요 폴렉이라는 분도 아주 유명한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분입니다. 80년대. 그러니까 결론은 SGP는 아까 말한 대로 피조 더하기 스트리밍 포텐셜이다. 이런 식으로. 이거 꼭 더하기는 아닙니다만 얘가 트리거를 했다. 트리거를 해서 물속에서 트리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폭탄이 터져야 돼. 물속에서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진한 물이 폭탄 터진 물이 흘러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과장됐나요? 그래서 이런 스트리밍 포텐셜에 의한 쉐어 스트레스 25년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셀한테
힘이 왔어요라고 하는 거를 전달해 준다. 트랜스덕션. 뭔가 변환시켜서 너 알아들었니? 그러니까 왜냐면 셀이란 놈을 얘를 꽉 갖다 직접 누를 수도 없고요. 얘한테 막 바로 전기를 주기도 뭐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가 물속에 잠겨 있으니까 물이 흘러가는데 진한 소금물이 흘러서 소금물이라서 미안합니다만 진한 이온이 들어간 컨테이너는 전해질 흘러갔어요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는 그 반응을 보고 어떻게 셀은 어떻게 느낀다? 아하, 나는 폴스가 왔구나, 프레셔가 왔구나라고 느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프레셔라고 셀한테 인식할 수 있게 어떻게 트랜스덕션을 해줬다. 메카노 트랜스덕션을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학적인 거에 대해서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싫은데 한번 거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40번 문헌을 보시면 40번에는 안과 그로진스키 문헌이 있습니다. 이 문헌만큼은 꼭 풀페이퍼를 서치해서 한번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제목이 뭐 보이죠? Relevance of Collagen Physiology, Purpose Law, Critical Review.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현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뭐 자연과학이든 어떻게든 좀 수학적인 이케이션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그들의 역학적인 관계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뭐 수학적인 이케이션 나타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던데 하여튼 이분들은 이걸 딱 깔끔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안과 그로진스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표현한 이케이션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볼티지. V는 4파이, 파이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여기서 이제 시그마 같은 경우는, 컨덕티비티를 말합니다. 컨덕티비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타. 여기서 에타는 이제 비스코시티를 나타내죠. 요거의 이제 스트리밍 포텐셜은 반비례한다. 그렇지만 어디에 비례하냐? 제타에 비례한다. 제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제타는 쓰기가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여기 프레셔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K가 있는데, K도 여기서 카파라고 읽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이건 이 P는 프레셔가 해당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K는 다이일렉트릭 퍼미티비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압력이 많고 이러면 뭐 볼티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다이일렉트릭 퍼미티비티 이런 말이 있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이일렉트릭이다 이런 말이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다이일렉트릭, 뒤에는 좀 생략하고요. 두 개야? 일렉트릭이? 왜 두 개?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찾아보면요. 이게 무슨 유전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체. 아니, 근데 이 말도 좀 힘들어요. 유전체다. 유전이라는 건 전기가 있다? 아니면 뭐 유전 그러면 석유가 나오는 밭? 아니, 일반 상식으로 이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어느 날 유자를 찾아봤죠. 유자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꾀일유 또는 우리 유혹하다 할 때 유자입니다. 유혹을 한다. 그럼 뭐를? 전기를. 오호, 전기를 유혹을 해요?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전기를 그래서 1차적으로 요거는 거진 비슷한 의미로 절연체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기를 못 통하게 만든다. 절연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은 대략적으로는 의미가 상통합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아니죠. 제가 대략적으로는 99%는 절연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배우시지 않았나요? 우리 컨덴서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된 거 두 개 그걸 이렇게 맞대놓고 있으면 요 사이에 있는 물질을 유전체라고 불렀죠. 요 사이에 있는 물질은 공기도 있을 수가 있고 플라스틱도 있을 수가 있고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입니다.
안 통하는 물질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또 플러스에 여기가 플러스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생기고요. 좀 크게 그렸으면 좋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안에가 플러스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이걸 배열을 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아니 그럼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왜 그 뭐 라디오나 텔레비에다 놓나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 자기들은 전하를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질 수 있다는 거.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가만히 나는 못 통해. 니들 왔다 갔다 하지 마. 하지만 여기서 내가 잡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옛날에 콘덴서라고 부르는데 요즘은 다 99% 캐퍼시터라는 말을 씁니다. 캐퍼시터. 근데 이제 우리도 흔하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저분은 그릇이 큰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여튼 저 사람은 캐퍼가 크기 때문에 캐퍼가 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캐퍼시터 이런 것도 내가 얼마나 전하를 안아줄 수 있느냐, 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뭐, 파라드라고 표현을 하죠. 파라데이, 뭐, 이래가지고, 파라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카파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저기를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스코시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덕티비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 제타가 나왔으니까 제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타가 아주 모양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제타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콜라겐이 있죠. 콜라겐이 이제 세 가닥이다. 세 가닥. 자, 그래서 요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콜라겐 하나 파이버가. 그럼 이 양옆에서 이제 프레셔가 왔어요. 으아! 괴롭죠? 그래서 저번에 쉐어 피조 일렉트리시티. 일단 서피스 차지를, 피조 일렉트리시티는 서피스 차지니까. 서피스 차지를 레터럴 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쉐어로 뛴다고 그랬죠. 오른 방향대로 그대로 뛰는 게 아니라, 오른 방향으로 뛰었다면 랑지튜드 내려갈 텐데.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쳐보자고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서피스 차지인데, 이런 표면에 나타난 차지를, 우리가 부르길 때, 제타 포텐셜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오는 제타 포텐셜. 자, 그렇게 제타 포텐셜인데, 이제 이렇게만 있으면 콜라겐으로만 하면 얘기가 다 끝났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웹본이라는 건 결국 살아있는 본을 가정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웹본은 여기 의미에서 결국 리빙본을 의미하는 건데, 자, 살아있는 본에서는 어떻습니까?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잠겨있죠. 이게 이제 다 플루이드란 말이에요. 여기가 플루이드다. 플루이드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이제 아이언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 차지였다 그러면 여기 이제 네거티브 아이언들이 이제 오겠죠. 나 너무 좋아. 네거티브 플러스는 여기로 반대로 오겠죠. 그래서 여기 네거티브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네거티브들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이쪽에는 이온들이 네거티브 이온의 농도가 높아질 것이고 이거는 이제 이퀴리브리움 상태가 아니니까 이퀴리브리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액체들이 흘러다니겠죠. 어느 쪽으로 흘러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농도의 이온이 흐르더라. 이걸 보고 스트리밍, 흘러간다. 그래서 스트리밍 포텐셜이다.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타 포텐셜이 나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걸 이제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라미나 플로우처럼 여기에 이제 이온들이 더 밀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온에 불균형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되죠. 근데 그냥 그 입자가 흐르면 될 텐데 전하를 가진 이온이 흐르더라. 이건 커런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하를 가진 이온이 흐르더라. 이런 커런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프레셔는 이쪽 방향으로 왔는데 결국은 전하의 흐름은, 전류의 흐름은 이런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콜라겐만 있었을 때는 옆으로 나타나는데, 차지가, 서피스 차지가. 콜라겐만 있었을 때는. 근데 이게 만약에 웹본이었을 경우에는, 리빙본이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랑지투드하게 나타난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죠. 이런 방향으로 프레셔가 왔더라. 그러면 살아있는 볼에서는 그 방향으로 스트리밍 포텐셜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콜라겐만 봤을 때는 옆으로 나타나지만 리빙본에서는 랑지투드라는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피조 일렉트리시티는 콜라겐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요. 이래 세포가 있고 셀이 있고 셀이 있다. 그다음에 여기 콜라겐이 있다. 콜라겐. 그다음에 이제 HA가 있다.
이게 3요소라고 그랬죠. 근데 콜라겐의 프레셔가 오면 여기 대해서 레터럴 차지를 나타내는데, 이게 리빙본에서는 인터스티셜 플루이드에 잠겨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레터럴이 아니라 랑지투드널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게 세포 주위로 흘러다니는 거예요. 고농도 이온의 액체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아주 되게 짠물이 세포 주위로 막 지나갔다. 그래 되면 이렇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오스티오사이트가 카나리쿨라이가 있고 옆에 오스티오사이트랑 연결된 얘들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뭐 갭정션이 이루고 그랬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테더링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프로세스에서 뭐라고 그래야죠? 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줄 이렇게 이제 옆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플루이드가 흘러가면, 이렇게 플루이드가 흘러가면 이 테더링에 의해서 이렇게 압력을 느낀다는 거죠. 압력을, 이게 굉장히 찌란 물이 흘러가는데요. 라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셀 입장에서는, 지금 찌란 물이 흘러왔어. 이 말은 결국, 로딩 왔어. 프레셔 왔어. 나 어떻게 해야 돼? 나 이거 센싱 했잖아. 일단, 세포가, 프레셔를 센싱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헌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나오는 이케이션에 보면, 이 이케이션이 그래서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세포가 센싱을 했고, 우리가 항상 그렇죠. 어떤 물질이 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모터, 너브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렇게 센서리 너브가 있고, 여기서 어떤 상황을 판단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이펙터를 나타내는 모터 너브가 있겠죠. 그것처럼, 여기가 이제 셀이다. 오스티오사이트다. 그래 되면, 나 여기서부터 지금 어떤 거를 느꼈어요. 진한 필링을 느꼈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셀에서는 어떻게든 트랜스덕션을 하는 거죠. 트랜스덕션. 어떤 전기적 신호를 느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전기 신호를 해석을 해서 어떻게 이펙트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움직여줘야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더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쪽을 강화해라 라고 이펙트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기계적인 프레셔라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본이 센싱을 할 수 있는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렇다면 이 센싱이, 이 시그널이 온 걸,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온 걸 이 셀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셀의 반응, 지금까지 센싱이었다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반응, 이펙트를 어떻게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돌이켜볼수록 이런 이론을 말씀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뼈는 그냥 돌멩이처럼만 취급을 하고 맨날 HA라고 막 이러긴 하고 그러다 보니 전부 다 HA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이게 점차적으로 여기 참고문헌에서 나오듯이 계속적인 어떤 문헌이 쌓임으로써 이게 또 다음 단계로 또 발전할 수 있게 해주고, 이 문헌을 읽은 사람들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빠른 시일에. 제가 이런 걸로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아마 혹시라도 이런 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런 일렉트리컬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셀의 반응, 셀이 어떻게 반응가, 결국 오스티오사이트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